영국 단독 결정하자 질본 대충격. 영국 KF-21 구매 계약 체결 1682도 국산 엔진 공개 후 결심. 두산 에너빌리티가 4.5세대 국산 전투기인 KF-21에 장착된 엔진보다 더 나은 성능의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기용 엔진 개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K강구영 사장과 두산 에너빌리티 정현인 부회장이 참석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KF-21 전투기와 편대 비행을 이룰 드론 가오리에 장착될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KI와 손잡으며 본격적인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뛰어든 모양새다. 현재 KF-21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한 14,770파운드 포스급 엔진을 탑재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보다 높은 성능의 15,000lbf급 유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천명의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방사청은 2023년에 동급의 항공기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KI와 함께 성공하면 한국은 최첨단 국산 항공기용 엔진을 보유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현재 고유의 엔진 모델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간단한 도전을 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외에도 1만 lb급 무인기용 엔진 개발백에서 500lb급 다목적 무인기용 소형 엔진 개발에도 나선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공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KI는 항공기 체계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과감히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수소전 소터빈을 개발하며 가스 불꽃과 다른 연소, 특성을 갖는 수소 불꽃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항공기 엔진의 구조가 발전용 가스터빈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발전용 가스터빈은 고효율, 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항공엔진은 고출력, 경량화가 중시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공기용 엔진도 무난히 국산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1만 lbf급 무인기용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해 엔진 레이아웃 설계와 구성품 해석, 터빈 베인 블레이드 주조품 제작과 후가공 과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선한의 포커스 밀리터리 영 우크라에 한 번 발사해 17,000원짜리 레이저 무기 주겠다. 기습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 맞서 2년 넘게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우크라이나에 낭보가 들어왔다. 영국이 개발 중인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조기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개전 이후 군과 민간 시설 등에 대해 무차별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러시아군 드론을 무력화하는 데 가성비 좋은 대응 체계로 나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나온다. 영 국방 생산 일정 앞당겨 제공가는 급한데 성능 70%짜리도 괜찮다. 그랜트 셉스 영국 국방장관은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체계 드래건 파이어를 우크라이나에 앞당겨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공망이 취약해 러시아군의 드론 파상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생산 속도를 앞당겨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 영국의 일정대로라면 드래건 파이어의 양산 시기는 2032년. 그러다 지난 1월 스코틀랜드에서 공중표적을 대상으로 한 레이저 무기 시험 발사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시기가 2027년으로 5년 앞당겨지게 됐다. 셉스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가 100%짜리 완벽한 성능일 필요가 없다 하며 99% 성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신 70%짜리라도 생산해 우크라이나에 먼저 지원하고 다시 그 상태에서부터 개발을 하면 된다고 지강조했다.
급한 상황에서 굳이 성능 100%짜리가 아니더라도 70%짜리라도 괜찮다는 얘기다. 셉스 장관은 이와 함께 이 무기가 전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발에 17,000원짜리 가성비 짱 드래곤파이어. 방공망 전력 확충 기대감. 영국 국방부는 1월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드래곤파이어가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방공체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성능 등에 대해서는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드래곤파이어가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1파운드짜리 동전을 맞힐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성능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정작 가장 강조한 것은 가성비다. 미 해군이 운용하는 SM-2 함대공 미사일이 기당 200만 달러, 26억 원, 가 넘는 데 비해 드래곤파이어 1회 발사 비용은 13달러, 17,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해군이 홍해에 배치한 이지스 구축함 등을 통해 골칫거리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향해 선박을 대상으로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데 사용한 SM-2 최신형의 1기당 가격은 210만 달러, 29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드래곤파이어 같은 첨단 무기가 미사일처럼 값비싼 탄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전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셉스 장관의 주장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러나 드래곤파이어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을 보인다. 무엇보다 드래곤파이어 등 레이저 무기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개선할 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은 보이드 콜로라도대 부설 국가안보연구소장은 레이저 무기가 비와 안개, 연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용량의 냉각 장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함정이나 항공기에 설치되는 이동형 레이저 무기는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며 목표물을 파괴하려면 최대 10초간 목표물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값싼 레이저 무기가 상용화되면 전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지만 시야에 있는 목표물에만 발사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이 분야에 나름 선구자 격인 미국도 드래곤파이어와 같은 레이저 무기를 수십 년간 시험해고 있으며 일부 함정에 이를 탑재해 시험과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게임 체인저는 아니더라도 취약한 방공망 전력 확충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은 드론 무기 강대국. 한.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전력화. 북한은 드론 무기에 관한 한 강대국이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값비싼 첨단 무기체계에 확충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찍부터 눈을 돌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 무기체계다. 북한은 상당량의 소형 드론을 운용한다. 몇 년 전 방공망을 비웃듯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최근에는 미국의 RQ-4 글로벌호크와 MQ-9 리퍼와 닮은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4형,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을 개발해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도 북한의 드론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방공무기 체계를 갖췄다. 20mm 벌컨, 30mm 차륜형 대공포 등이 기본으로 동원되고 중대형 무인기라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이나 천궁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몇 년 전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의 소형 드론은 대체로 고도 2-3km 상공에서 시속 100여 km로 비행했다. 이런 드론을 한 발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신궁이나 천궁으로 대응하는 건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요격 자체도 쉽지 않아 군사적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포착되는 드론에 대해서는
낙탄 위험 때문에 대공무기를 함부로 쏠 수도 없다. 2년 전 서울 상공으로 침투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드론을 캬-1 경공격기가 추격했으나 민가 밀집 상공이어서 기관포를 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한국은 북한 소형 드론 대응 체계상 허점을 보완하고 선진국들의 레이저, 무기 개발 추세에 부응해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가 개발한 지상 고정형 블록 레이저 대공무기가 하반기 전방부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블록은 지난해 4월 에헤드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평가가 진행되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시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드론 30대를 모두 맞춰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다. 배치될 레이저 대공무기의 출력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개발 수준 등으로 미러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 급으로 추정하고 있다.